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중심의 실전문제 9 2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두 가지 쓰시오.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쓰는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연간 상시 근로자가 100명인 화학공장에서 1년 동안 8명이 부상당하여 휴업일수 219일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때 총 근로 손실일수와 강도율을 구하시오. 총 근로손실일수와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총 근로손실일수는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근무일수. 문제의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휴업일수 219일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니까 219 곱하기 1년 365분의 연간 300일 근무 300 계산하면 180일. 강도율은 연간 총 근로시간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연간 상시 근로자 100명 100 곱하기 1일 8시간 8 곱하기 연간 300일 근무 300분의 근로손실일수 180일 곱하기 1000 계산하면 0.75. 정답은 총 근로손실일수는 180일, 강도율은 0.75.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안전교육의 종류 중 신규 채용 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쓰시오. 신규 채용 시 교육시간을 쓰는 문제입니다.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관리 감독자 포함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착각현상의 명칭을 쓰시오. 착각현상의 명칭을 쓰는 문제입니다. 영화의 영상과 같이 대상물이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은 가현운동,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은 유도운동. 정량적 표시장치의 지침을 설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지침을 설계할 때 유의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뾰족한 지침의 선각은 20도 정도로 설계한다. 도면의 화살표 각도는 국제규격은 30도, KS규격은 25도. 우리가 많이 접하는 오토캐드 화살표 각도는 약 18.8도입니다. 지침의 끝은 눈금과 맞닿되 겹치지 않게 한다. 원형 눈금의 경우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의 중심까지 칠한다. 시차를 없애기 위해 지침은 눈금면에 밀착시킨다. 다음은 하잡기법에서 사용하는 유인어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유인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설계 의도의 논리적인 역을 의미하는 것은 리버스, 성질상의 증가로 설계 의도와 운전 조건 등의 부가적인 행위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SLS. 롤러기에서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 공식을 빈칸에 쓰시오.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 공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일 때는 3분의 1 파이 d, 표면 속도가 30m/min 이상일 때는
2.5분의 1 파이디. 동력 프레스 중 핸드인 다이 방식,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는 구조의 프레스에서 사용하는 방호 대책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핸드인 다이 방식 방호 대책을 쓰는 문제입니다. 프레스의 종류, 입력 능력, SPM, 행정 길이, 작업 방법에 상응하는 방호장치 설치,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3가지가 있죠. 정지 성능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감음식, 광전자식 방호장치. 이것은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있습니다. 전기 화재의 원인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발생 경로를 4가지 쓰시오. 전기 화재 발생 경로를 쓰는 문제입니다. 단락, 누전, 접촉 부위 과열, 절연 연료화에 의한 발열, 정전기, 과전류, 지락, 낙뢰, 접속 불량. 전기 화재 발생 경로 9가지 중 문제에서 요구한 확실히 아는 것 순서대로 4가지를 쓰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이나 도장 작업을 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전기기계나 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인화성 물질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기계 작동 시 조치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 하한계 값의 25%를 넘지 않게 환기시킨다. 조명 등은 패킹이나 힐링 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시킨다. 가열성 전기기계는 세척, 스프레이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한다.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덴서 등 전기기기는 밀폐된 공간 외부에 설치한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호망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방호망의 설치 기준을 쓰는 문제입니다. 추락 방호망 설치 위치는 작업면에 가깝게 하며 작업면에서 망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화물 취급 작업과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화물 취급 작업 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작업장 및 통로에는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유지한다.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지 않도록 한다. 꼬임이 끊어진 서민호프 등을 고정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보호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8가지 쓰시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쓰는 문제입니다. 안전화,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마스크 종류만 4가지 종류이죠. 보호복, 보호면, 보호면은 용접용입니다. 안전대, 방음용 기마개, 기덮개, 안전모, 안전모는 추락 및 감전 방지용입니다. 보안경, 보안경은 차각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입니다. 보호구 8가지는 하나하나 따로 써서 8가지만 쓰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양화장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양화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양화장치의 제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실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양화장치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